돌직구를 던지는 의학부 신재영 기자. 다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난번에 신재영 기자가 대변 이식을 소개하면서 그 대변 기증을 하겠다고 다들 솔선수범했잖아요. 후원했죠. 신재영 기자, 배수아 기자만 기증이 가능한 건강한 대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야, 신재영 기자 저 표정 보세요. 저기 말로만 듣던 똥폼 잡는 거 아닙니까? 진짜 똥폼이다. 예, 맞아. 똥폼이에요. 자, 예. 건강한 장 관리법부터 좀 알려주시죠. 시작하기 전에. 먼저 이제 저하고 배수아 기자만 통과했다가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.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좀 이게 부모님한테 좀 물려받는 게 있대요. 그래서 건강한 이런 장내 세균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좀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게 좀 결정적인 것 같은데 일단 말이 오면 그냥 가요. 안 참고. 조금 신호가 오면 그냥 가는 게 장 건강에는 참 좋다. 그냥 가는 장 게. 건강을 좀 지키고 계세요. 잠깐만 쉬었다가. 잠깐만 쉬었다 좀. 여러분, 전 벌써 쌌어요. 그게 할 말이야? 자,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. 그래서 가짜 뉴스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신재영 기자 부탁드립니다. 뭘 먹으면 뭐 건강에 좋다, 뭐 면역력이 높아진다.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우리가 평소에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코딱지. 이 코딱지가 건강에 좋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코딱지 좀 먹어볼래? 한강에서 코딱지를 드시겠습니까? 아, 또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? 아니, 그건 싫어. 아, 그건 못하겠어요. 몰라도. 아니 뭐 똥도 했는데 코딱지 왜 못해? 야, 근데 어렸을 때는 제 몸을 진짜 사랑했나 보네. 진짜 어렸을 때는 막 먹었던 것 같거든요. 아니 잠깐만요. 이게 그래도 조금 신동엽 씨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는 게 어렸을 때 우리 코딱지 많이 파먹었잖아요. 먹을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닌가요? 요새도 코딱지 잘 안 먹잖아요. 코딱지. 먹으면 많이 혼나죠. 예. 원래 이랬습니까? 아니요. 저희 원래 이렇지 않은데. 원래 변과 갑자기. 아니요. 정서 그래요, 정서. 보니까 그런 거예요. 평소보다는 오늘 좀 깨끗한 축이에요. 얼마 전에 코딱지가 건강에 좋다라는 이 기사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 그 메인에 올라와가지고 정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. 시작점이 어디냐 봤더니 영국의 그런 신문사인 D 신문사였습니다. 이 온라인 매체인데 여기서 이제 코딱지를 먹으면 뭐 충치에도 좋고 뭐 호흡기 감염, 위궤양, 심지어는 뭐 에이즈까지 좋다. 그 기사를 이제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 이제 외신을 받아서 이렇게 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심하게 과장된 그런 가짜 뉴스인데요. 지금부터 이 코딱지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게 왜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네요. 예. 네, 먼저 이 기사에는 굉장히 그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등장을 합니다.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그 호흡기내과 의사인데 이름도 어려워요. 프리드리히 비스친거 박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. 비스친거. 비스듬하게 비스친거. 또 이 기사의 중간에 보면은 그 하버드 대학이 나옵니다. 하버드 대학과 또 이 그 국제적인 아주 유명한 학술 잡지 미국 미생물학회지가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코딱지가 호흡기 감염이나 뭐 위궤양, 뭐 에이즈 바이러스까지 막을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. 슈퍼푸드네요. 슈퍼푸드. 네, 이런 근데 진짜 제목이 침 속의 점액질이 구강 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제 논문 어디에도 이 코딱지가 언급이 되지가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기자가 이 코딱지를 이제 그 넓은 의미의 그 침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좀 과장되게 좀 연결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싶고요. 이번엔 캐나다예요. 캐나다의 그 서스캐처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. 근데 거기 이제 생화학 교수로 있는 스콧 네처라는 교수가 이 학생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분은 코딱지를 먹이고 어떤 분은 코딱지를 먹이지 않고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더니 코딱지를 먹인 그룹에서 이 면역 수치가 좀 상승을 했다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 어디 그 유명한 무슨 학술지나 이런 거에 실린 또 내용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기 이제 주장이고 코딱지를 너무 자주 파게 되면 이 코 점막을 손상시켜서 좋지 않다. 면역을 오히려 저항력을 오히려 낮춘다. 그 대부분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뉴스니까 이 코딱지는 파지 마시고 그냥 떨어지게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이 기사가 코딱지 하는 게 건강에 나쁘다면 안 봤을 거예요.
뭐냐면 사람들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. 이게 기분 좋은 거예요. 일종의 보편성인데 보편성이 이제 획득이 되고 그러면 아 그러면 기분 좋죠. 심지어 건강까지 좋아진대. 이러면 믿고 싶은 거예요. 어쨌든 이게 최초로 보도한 데가 영국의 유명 신문사라면서요. 근데 그 신문사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? 원래 이 매체가 좀 가십거리 기사들을 많이 게재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유명한 그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있잖아요. 거기서는 이 매체의 좀 신뢰도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매체 기사에 대한 인용을 좀 금지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도 사실은 어디 외신에 나오면 이걸 너무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를 너무 똑바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팩트체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외신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. 이 기사가 이렇게만 해도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? 부모님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우리 애 먹을 때 이제 그만 좀 구박해야 되겠다.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. 물렁물렁하고 콧물 같은 코딱지는 효능이 없나요? 이런 또 댓글이 있었고요. 아니 그게 더 엑기스 아니에요? 농축된 거 아닌가? 그것도 숙성을 잘 시키고 환으로 되잖아요. 다 아시면서. 드라이 에이징. 근데 이게 코딱지도 뭐 나라별로 좀 다 다릅니까? 어때요? 사실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코딱지를 이제 그러니까 코를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유호커들한테 밖에 나가서 코 파지 말라고 품위 유지에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고요.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의 한 왕이 공공장소에서 코 파는 것을 금지하는 코 파기 금지 법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. 그건 너무 잘했다. 네, 이게 그래서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마저도 이제 코를 못 파게 하려고 쇠장갑을 끼우기까지 했고요.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사형에 처하기도 했는데, 근데 이거를 왜 이 왕이 이렇게까지 코 파기를 못하게 했느냐? 그 동시대에 살았던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전투에 나갔다가 너무 코가 간지러웠던 거예요. 그래서 참다가 잠깐 한눈 팔고 코를 파는 사이에 적이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. 네, 그 이후로 이 왕이 이런 법령을 내렸는데 이 법령이 무려 650년 동안이나 이어졌었다고. 근데 사실 이게 코 팔 때는 집중력 약한 사람들도 이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하잖아요. 자, 근데 그 의학계 가짜 뉴스는 자칫하면 이제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또 있습니까? 몇 가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래된 바나나에 그 검은 반점 나타나잖아요. 이게 이제 또 그 암에 좋다는. 암을 좋다는? 네. TNF라는 그 암을 좀 사멸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럼 바나나를 뭐 많이 먹으면 뭐 암이 예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퍼졌는데 바나나에 들어있는 걸 먹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보려면은 미국에 실제로 한 학자가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kg 정도를 먹어야 이게 항암 치료보다 어렵겠는데요, 100kg 먹는 게. 근데 지난 대선 때도 뭐 가짜 뉴스 때문에 후보들이 이미지에 타격을 실제로 입기도 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 지난 그 대선 때는 그 18대 대선 때에 비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것이 아마 가짜 뉴스에 등장하고도 밀접한 그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 가짜 뉴스의 그 문제는 그 사회 신뢰를 근본적으로 그 깨칠 수 있다는 거. 더군다나 국론도 분열될 수 있고요. 그래서 그 국내 한 경제연구원이 이거를 이제 경제적인 수치로 추정을 해봤더니 무려 30조 900억 원의 손해가 있다.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. 뭐 미약하나마 앞으로 잘못된 가짜 뉴스 바로잡는데 우리 용감한 기자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신재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네,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뭐 연구 결과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시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